저도 여성 창업가잖아요. 근데 제가 여성, 남성 이런 걸 좀 그냥 별 생각 없이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달라?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 창업가가 40%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비율로 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은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장님들이랑 미팅을 해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프라임 매장을 만드는 거.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들이 다들 인테리어 사기당했어요. 이게 거의 고정 멘트예요. 혹시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정보 비대칭성 사업이잖아요, 인테리어는. 요즘 인테리어 릴스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상업 공간에 대한 공간 설계나 컨셉 그리고 시공 과정들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노출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요, 서로 욕하기 바빠요. 왜냐면 시공하는 방식이 이거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딱 놓아진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현장에 따라서 다 전부 시공 스킬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 현장에서는 그 판단이 맞았을 수 있는데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제3자들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인테리어 사기꾼이네, 인테리어 사기 맞네, 인테리어 사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몸으로써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계엔 별로 없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한다거나 고객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희 이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있는 목공과 일을 한다거나 진짜 엄청 깊은 장인이죠. 근데 이거를 고객분들한테 일일이 설명한다?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고객분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납득시키면 사실 대부분은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겁을 먹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시공 작업자분들이 많지 않다. 여성 창업가분들한테는 두려움으로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거를 중재자 역할을 해서 고객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간 관리자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충분히 납득하고 현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시공 소장님들을 불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 여자 사장님이 오셨을 때 뭔가 말을 숨기거나 안 한다 그러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좀 잔소리 들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뜯자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현장을 잘 아는, 그리고 이 설계를 한 중간 관리자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셔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좋으신 거죠. 시공의 언어를 듣고 해석을 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돈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인 건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떠한 식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 관리자가 전달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산을 말했는데 그 예산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만약에 시공에 관련된 일을 설계를 다 해서 디자인을 제안 드렸어요. 그게 만약에 3천만 원짜리 공사가 나왔어요. 근데 고객분은 실제로는 1,200밖에 없는데 네네, 진행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잔금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 놓고 보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도 너무 당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가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현재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것 또한 역시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설계를 할 때 미리 자재라든지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 예산까지 다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실 중재자가 없어도 시공을 맡기는 사장님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걸 판단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설계 없이 그냥 인테리어 시공에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대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기준을 할 수 있는 도면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설계를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경우고요. 내가 갔을 때는 말을 안 하고 내 남동생이나 내 남편이 갔을 때는 시공소장님이 막 구구절절 말을 해준다,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빗대어서 해드리면요, 사실 시공 현장에 있는 작업자분들은 여성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현장은 굉장히 와일드해요. 칼날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 쇳가루가 날아다니고 바빠요. 근데 거기에서
막 뭔가 말랑말랑하게 설명을 해줄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공 현장에서는 사실 여자들의 언어로 뭔가 말을 하고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그분들이 많이 서투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갔을 때는 말을 안 해주는데 남편이 갔을 때는 말을 해주고 남동생이 갔을 때는 말을 해준다. 이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공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시공 현장에서 쓰는 언어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자분들이 왔을 때 이러하다라고 이제 팩트를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라서 얘기를 안 해준다 라기보다는 남자 대 남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현장은 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딨죠? 저는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도대체 원래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믿고 맡겨라 라는 말에 진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관리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사장님들이 인테리어 사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막상 들어보면 사기를 당한 분은 한 1-20%,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예요. 이게 현장 작업을 하시는 시공 소장님이나 작업자분들이 이분을 납득시키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납득을 못 시키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은 너무 전문가적인 용어만 쓰고, 이분은 지극히 일반인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장님들이 주변 친구나 지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막 겁을 먹으세요. 겁을 먹고, 아니 다른 현장은 이렇다던데 왜 내 현장은 이렇냐,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항의만 하시는 거죠. 상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잘 되셨을 때 또 이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2호점 3호점을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한번 진절머리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시공사를 찾으셔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정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로의 다른 언어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장님들이 주변 카더라에 흔들리지 않게끔 이 현장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사실 이 포지션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것 또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절대 전체 금액을 납부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저희 시공팀은 초반에 계약금을 10%만 받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근데 10%를 먼저 받고 자재부터 들른 다음에 일을 시작하세요. 어차피 일이 진행되고 나면 인건비가 나갈 거잖아요. 그때 30%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계약금을 쪼개서 받는 업체를 훨씬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